이혼 전문 변호사가 연애 코치를 하자면 우선 첫째, 연애 과정에서도 갈아타기를 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유부남, 유부녀의 이혼 이야기가 아닌 미혼 남녀의 연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연애할 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이 법률적인 책임까지 질 것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잘 없죠.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연애의 자유가 너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당수의 연애는 갈아타는 과정에서 약간 연애 상대가 겹치는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미혼의 PD님도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 전 양다리에 관해서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은 법률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얼마 전 한 여성이 파혼 위자료를 달라는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소장을 들고 저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죠. 변호사님, 남자친구가 워낙 저를 좋아하다 보니 결혼을 자꾸 독촉하면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프로포즈 반지를 줬어요. 저는 아직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거절하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렇게 파혼 위자료를 청구했네요. 제가 양다리를 걸친 일이 있기는 한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났고 우리 둘의 관계가 약혼 관계까지 이를 정도의 깊은 관계였으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파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본적으로는 너의 결혼 전 양다리로 인해 우리가 헤어지게 된 거니까 파혼 위자료를 지급해라 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어요. 이 여성은 양다리 걸친 것에 대해서 전 남친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까요? 쉽게들 연애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데 일단은 법원이 모든 연애 관계를 그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의 무거운 관계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민법에서 남녀가 결혼을 약속한 약혼 관계인 경우에는 그때 바람핀 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는데요. 결국 이 사례에서 둘의 관계가 약혼까지 이르렀느냐 아닌지가 관건이죠. 일반적으로 양가 가족들 간에 상견례가 있거나 예물을 교환했거나 결혼식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식장, 신혼여행지 등을 예약하면 약혼을 했다고 보는 게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상견례, 예물교환, 식장 예약 등이 있으면 일단 약혼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상견례가 있고 예식장 예약까지 했어도 또 약혼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예외 사례도 있었는데요. 어떤 남자가 여자랑 교제하다가 여자 엄마가 잠정적으로 예식장 예약을 하고 양가 부모가 만나서 상견례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상견례 하고 나서 직후에 갑자기 여자 아빠가 나는 결혼을 승낙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혼 진행이 더 이상 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법원이 약혼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봤었어요. 또 반대로 상견례가 없었는데도 약혼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났고 둘의 연애를 시작하고 임신을 준비하다가 진짜 임신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식장 예약을 알아보고 결혼 사진 촬영도 했는데 신혼집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준비했던 사정들이 있었던 경우에는 판례에서 상견례는 안 했지만 이 정도면 약혼의 합의가 있다고 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애를 마치고 예상치 못한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연애 코치를 하자면 우선 첫째, 연애 과정에서도 갈아타기를 잘하셔야 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전 연애가 완전히 잘 마무리된 이후에 새로운 연애 관계를 시작하시라는 말인데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리고 가끔 헤어지자고 했을 때 질척거리는 연인이 있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 문서화된 내용으로 연애관계 정리 의사를 좀 분명하게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전 양다리 등의 문제로 사건이 불거지는 경우의 대부분은 분명하게 헤어지자는 말을 못해서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내 연인이 바람을 피네 라는 생각에 원한을 갖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거든요. 헤어진다고 결심했으면 예의를 지키되 분명한 이별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이후에도 계속 집착당하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스토킹, 데이트 범죄이니까 형사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결혼 준비 과정의 착수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은 매우 중대한 행위예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약혼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는 정말 결혼할 사람과만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떠한 이유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다른 이유로 파혼을 하시게 된다면 합의의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사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이들 싸우고 파혼에 이르기도 하는데 결혼 후에 이혼하는 것보다 결혼 전에 파혼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볼 순 있죠. 갑과 을은 합의하에 파혼에 이르렀고 이 문제에 관해서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기면 좋은데 그것이 서로에게 깔끔한 이별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찰나에 예상치 못한 파혼 위자료 청구 소장 받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점점 더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것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요즘, 그래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시겠다는 커플들을 응원합니다. 혹시라도 연애 중에 힘든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